예, 새로운 6월장이 시작됐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마감 시황이 5%고요. 자, 5월의 양봉과 함께 흐름이 보였죠. 예, 우리나라 국장 6월도 양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이 살짝 상단 부딪히면서 단기 조정 등락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급들 정말 싼 밸류에서 종목장이 분명히 보여요. 우리 채널 하루 한 번 보셔도 미국과 비미국 매크로 다 돌아서 우리나라 흐름 수급까지 챙기면서 종목 올리게 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게 장 좋을 때, 시기 올 때 진짜 50에서 100%씩 크게 수익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요행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시기니까 이번 주도 정말 관심 갖고 꼭 좀 더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금 적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관세 놀이 기간에 좀 지겹고 복잡하다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딜레마와 함께 나스닥 상단 부담에 대한 흐름, 뉴스들은 다 전해드리겠지만, 자, 금주는 보시면 오늘도 미국장이 떨어지고 조정 좀 받아도 우리나라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특히 종목 보시는 분이 더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 수급국장 이래저래 했던 우리나라는 수급 봐야 돼요. 롤코 고랑 만드는 외국인도 봐야 되고 수급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예전같이 수백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테마 다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특징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일인데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이 어떻다, 우리나라도 엄청 올랐던 대중이 많이 쏠렸던 수급 다 빼고 우리 5월달부터 한류 종목으로 전량 매집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갖고 있던 전량 매집주가 또 신고가 슈팅이 나오겠어요.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픈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 유도 설명드릴 텐데 모르셨던 분들은 꼭 좀 같이 봐주시고,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입니다. 저 코스닥을 머리 좀 들고 있죠. 덜 올랐던 코스닥이 어쨌든 외국인과 함께 코스피 뒤로 저는 같이 간다 보는데 알테오 전에 6%나 크게 상승한 이유를 제 견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란 딱지 주말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꼭 같이 봐주세요. 못 보신 분들은 2020년 말처럼 외국인들이 간만에 10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암만 자기들 티를 안 낼라 그래도 제가 수급을 다 발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장이 더 파워풀하고 좋아질 거예요. 꼭 좀 시기 좋을 때 수익 좀 같이 내면 좋겠고요. 우리 어려운 단타 말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6월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묵직한 매크로, 미국의 달러는 99.1, 10년물은 4.41이니까 여전히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지수는 정신은 둥가 있더라도 이거는 제가 올해 하반기까지 일본과 함께 다 챙겨드린다 했어요. 그러면 같이 봐주시고, 자,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다 어떻다 막 이런 흐름 사이에서 연준이든 지표들이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월부터는 관세나 이런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계하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좀 더 관심을 더 키워주시고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던 트럼프 관세 놀이 정시 등락되는 기간이라 봅니다. 근데 지금 주말에 얘기 나왔던, 자, 지금 제네바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 트럼프 얘기하면서 불뚝불뚝 거렸잖아요. 왜 너네들 위반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발끈했다가 위협했다가 또 위했다가 하는 것들은 일기랑 똑같아요. 이런 미중 흐름이 제 관건이지만 계속 봐주시고 그냥 내용만 챙기면 됩니다. 자, 트럼프 말한 거는 뭐냐면 미중 합의를 위반했다. 알고 보니까 히트로를 계속 규제하고 있었잖아요. 또 중국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럼 너네 미국은 반도체 너네 수출 안 하잖아. 자, 뒤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또 살짝 만들고 있긴 한데 이 또 중국에 불만 있으면서 서로 치고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말 그렇게 많고 트럼프 시끄러워도 이 만만디 시진핑은 말 한마디 안 해요. 트럼프는 그 중국의 흐름이니까 트럼프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조율 잘하고 있는 재무장관 베센트, 조만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요. 예. 어쨌든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은 절대 디폴트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계속 나올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메가빌도 있고 부채한도 조정도 있고 6월, 7월, 8월 봐야 된다는 문제인데 계속 이거 갖고 넘어지니까 한번 또 이게 조율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가끔 나오는 백악관 수석 고문인 헤셋 이분이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금주 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짝 보죠. 하면 또 약간 또 풀어지겠죠. 안 할 것 같은데. 상무장관 르트니 좀 거친 근 스타일이고, 이분은 이제 또 관세가 연방정부 때문에, 연방법원 때문에 막 밀리고 막 그랬잖아요. 대복잡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관세 연장은 안 할 거고 또 연장 막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비판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관세는 계속 됩니다. 의지를 한번 굳건히 만들었어요. 지금 복잡하고 트럼프 왔다 갔다 하는 기간입니다.
자, 6월부터는 제가 조금 더 물가지표, 경기지표를 보라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트럼프 때렸던 10%든 몇십 프로든 월마트든 아니면 그 아마존이든 좀 많잖아요. 외국에 들어오는 거 수출품 많은데 어디로 가격 전가할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어쨌든 기업도 담당하고 중국에 들어오는 개들도 담당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같이 보면서 또 누구는 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나 그런 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6월달부터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 장벽이 있으면서 프리미엄 상품, 특히 우리는 한류 섹터로 전략적으로 5월달 많이 모아놨어요. 자, 결국은 6월, 7월, 8월에 약한 미장은 상단 부딪히면서 조정 등락되는 기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님, 한은 총재님이랑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 있잖아요. 의사, 이분이 만났어요. 우리나라 오셨는데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대담의 어떤 자리였고, 연준 의사는 약간 비둘기 패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파월 다음으로 연준 의자가 노리는 분이신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관세를 면밀히 주시하겠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 하반기 영향이 극대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고, 자, 제가 보는 면에서 이창용 총재님은 자, 관세율 10% 정도면 지금 소비도 뭐든 엄청 안 좋다 하지만 뭐 지금 0.8까지 낮춰놨죠. GDP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대선 지나면 불확실성 없어지고 기업들이 투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 정시를 좀 좋게 보는 면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와 다르게 정시는 상방으로 보자. 자, 금주에 보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고용이나 경기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다 챙겨볼 거고, 파월 연설하시네요. 졸트 보고서, 내일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대선 있죠. 근데 ADP 민간 고용 이런 거 다 보고, 20위, 유럽의 20위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죠. 한번 챙겨보면 되고. 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미국은 AI 성장이든 뭐 감세안이든 성장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때문에 빠지더라도 저는 추세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팔란티어까지 지표주들. 자, 엔비디아가 이름을 정했어요. 중국용으로 수출용 하향되는 칩 B30 칩이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A20, A200이었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은 그래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 수출할 때 미국의 규제를 준수한다 얘기했고, 트럼프는 아직 말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하지만 애플은 약간 눈에 밖에 나서 좀 약한 흐름인데, 작년에 제가 WWDC 애플 인텔리전스 그랬던 5월달에 좀 열심히 봤는데 이게 또 다음 주부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놓은 내용 다 챙겨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미국은 계속 이슈만 챙기면 됩니다. 어쨌든 비미국과 우리나라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1분기 같이 봐주시고, 자, 우리나라는 대선 국장 살짝 섹터나 변화가 있겠지만 계속 상방으로 보셔도 되고, 종목장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는 금은 3,335불 박스권이고요. 비트코인은 11만불 갔다가 105,000불 등락기. 자, 비미국은 매일 챙겨드리지만 여전히 괜찮고요. 자, 이거 MSCI DM 이게 6월달에 관찰국 지정이 있는데, 물론 매년 기대하지만 매년 안 됐어요. 근데 분명히 확률은 적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이 대선에 대한 그 공약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보는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가버넌스라든지 주주 진화 같은 거에 대한 흐름이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개선되는 추세상 충분히 좀 기대를 좀 하고, 내년도 오늘 안 되면 내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수급적으로 좋게 봅니다. 되면 정말 좋죠. 근데 수급적으로. 자, 우리나라 시총 1.6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시 외국인이 들어온다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중국은 단오전로 휴장이었지만 홍콩은 둘이 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2.5% 변동성 많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제가 금요일부터 상단이 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패밀리보는 대만과 TSMC는 한 1.8% 빠졌습니다. 같이 약한 거예요. 계속 장기 평선에 걸리는 거고, 이런 흐름이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보는 그런 근거기도 해요. 우리나라 MSCI EM의 4위인데 작년에 대만보다 못했던 4위인데 올해는 분명히 더 좋아질 거다. 정시에서 기대할 거라 말씀드리죠. 자, 우리나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양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6월 양봉을, 자, 코스닥이 좀 적게 올랐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시작을 살짝 하고 있고, 자, 코스피도 오늘 들어올랐지만 5월달 양봉 상당히 길게 내고 6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봅니다. 올해 6월달은
지수가 코스닥이 좀 오를 수 있지만 특히나 더 종목장 뭘 사느냐 종목장이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덜 빠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픽수금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싸기 때문에 수급만 바뀌면 뭐든지 팍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나올 거라 저는 계속 봐요. 예전처럼. 자, 3전에 꿈틀대는 주기가 자꾸 짧아진다는 얘기. 오늘도 살짝 꿈틀거렸고요. 자, KBT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보였고, 코스닥 1등인 알테오진 올라갔던 이유, 그다음 하락된 2차전지는 여전히 안 좋고, 방산조선, 하나, 원전은 빅단타 말씀드렸는데 3전과 함께 여전히 경계를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제 결은 아니었지만 이 대선 전에 정치액에 대한 수혜 기대 때문에 정권은행, 건설, 지주사 같은 애들이 오늘 매물을 좀 많이 맞았어요. 내일 대선이다 보니까 그런 단타 치는 흐름. 분명히 섹터 전체보다는 종목에 어떤 종목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환율은 1378원. 자, 외국인 있죠. 제가 주말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 5월 1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코스닥에도 오늘 알테오진 샀잖아요. 시총 유지 저는 상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티를 안 내려고 투자자들이 다 빠꾸며야 됐어. 뭐 단타도 치고 워낙 스마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기들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느낌이 저는 계속 보여요. 금요일도 팔다가 아침에도 코스피 팔다가 살짝 순매수 돌아섰고 코스닥은 간만에 약했지만 매수 들어오면서 땡겨놓고 이런 놈들 추세로 보면 약간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덜 올랐던 코스닥이 결국은 저는 코스피랑 같이 간다 보는데 오늘 알테오진이라든지 시총 큰 것들을 사는 걸 살살 보이면서 반등을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차례 들어오는 알테오진은 바닥에서 머리를 상당히 크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25% 30% 갔어요. 근데 지금 딴 것들이 올라오니까 코스피의 삼전 비중이 17%입니다. 코스닥은 좀 더 많잖아요. 코스닥의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비중이 4.8%예요. 물론 얘들이 다는 아니지만 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롤코를 만드는 컨트롤을 저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이죠. 저는 한류 섹터를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종 오픈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대중 쏠림도 덜하고 관세 정책 자유롭고 성장은행 밸류 정책 그다음 빅수까지 들어왔다. 더 들어온다. 오늘 전략 매집주는 이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냥 전혀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APR인데 APR이 요게 제가 슈팅할 때 우리 요때 샀어요. 요때 10만원대 사서 우리 많이 모아놨고 한 5배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 매집해놓은 상태에서 좋은 행보가 있고 오늘 머리를 들었어요. 항상 이제 신고가 날 때 리스타트고 단타냐 빅수급 보는데 여전히 단타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 단타가 붙어요. 당연히 붙는데 수급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을 염두에 두고 오프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본 분들이고 열심히 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낮은 단가 유지하시고 혹시나 지금 본 분도 사줘도 괜찮아요. 2차 상승 들어오면 또 신고가 만들어 갈 거라 저는 봅니다. 오늘 그래서 APR을 종목 오픈을 좀 해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신고가 빅수급 충분히 들어오고 2차 파동 지금 전혀 부담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전략 매집주 AP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바는 제가 금요일날 공개시켜 드렸어요. 같은 흐름에 보호수까지 다 챙겨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시기 1차 목표 같은 것들은 파트 2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달바랑 APR 이 두 개를 꼭 좀 같이 잘 봐주세요. 잘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파트 2에서는 신규 종목 관종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류 섹터 중에서 우리는 계속 갖고 있었던 절반 다 팔긴 했지만 K뷰티 바이오가 하나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올해 들어서 따블이 났어요. 물론 절반 파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새로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만 4월달 이후로도 50%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우리 포트 비중에서 계속 그 계좌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파트 봐주시고 푸드 대장, 게임 대장 여전히 추세 좋아요. 단기 출렁거리더라도 뭐 수십 프로 수익 난 것 중에서 절반 남은 거는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는 여전히 하방이었던 공연에 대한 기대가 뭐 나온다면 그 팀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오늘 YG엔터도 많이 올라갔는데 위에 살짝 걸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수급상 우리 엔터가 제일 좋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밸류 어닝 다 좋고 인적인 리스크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올라가면 이제 팔 때 됐잖아요. 30% 수익내고 팔 때 됐는데 코스닥이 지금 새로 들어와? 코스닥이 좀 빨리 들어와 그러면 얘도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그럼 때문에 파트 2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뭐 갖고 있는 걸 홀딩하세요. 우리 이모작입니다. 60% 먹고 새로 들어간 거니까.
온디바이스 로보테마 횡보 중이긴 한데 여전히 홀딩 하시면서 상세 얘기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는 알테오젠 얘기 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은 내용서 나쁜 게 한 개도 없어요. 여전히 박스 하단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있었고 앞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이 티를 안 내려 하지만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듯이 알테오젠 매수가 저는 들어왔다 봅니다. 6%는 상당히 크게 들어왔고 33만원대에서 머리를 제대로 든다고 봐요. 향후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람 말씀 안 드려요. 신규로 있는 분들은 잘 하시고 사시길 바라고 우리는 비중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례가 돌아와요. 자, 한국반도체는 업황보다 삼성전자 수급 위주, 삼전 업글시에 반대되는 이런 것들은 수급 경제한다는 말씀 꾸준히 드렸고, 자, 홍콩 시장의 2배짜리 ETF, ETP라던데 이건 참고로 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수급을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자, 관종되는 원전은 말씀드렸던 39,000원에서 계속 단타 치고 있죠. 대선 뒤에 어떻게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관종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대선 후에 어쨌든 오늘도 그랬지만 섹터나 이런 흐름에 수급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뭐 미국이 약간 단계 조정이든 섹터가 변하든 저는 가장 점잖고 덜 쏠렸고 빅수급 포트로 꾸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덜 빠지고 계속 꾸준히 더 올라갈 거예요. 2017년에 데자뷰, 그때는 5월 9일 날이 대선 투표일이었는데 그리고 살짝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도 우리는 경기 부양과 상반 추세를 잘 만들 거라 봅니다. 거듭 얘기 드리는 이번에는 종목장입니다. 섹터 테마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종목장을 보다 보니까 꼭 좀 종목장 위주로 봐주시고, 우리 채널은 이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 잘 안 보고 말씀 안 드리는 거래량, 이 빅수금 예를 다 드리기 때문에 좀 유니크하다 말씀드려요. 자,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